그리고 지난주에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다. 이 뉴스도 사실은 큰 뉴스였습니다. 뭐 저출산, 또 고령화 이런 대비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또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난 5월 기준으로요.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1년 전에 비해서 약 7만 3천 명 감소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감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감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리 인구 절벽의 영향으로 예.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더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 가입자 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에 무려 43만 5천 명이 증가를 했답니다. 이걸 뭐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죠. 제기되는 문제죠. 예, 계속 예. 벌어질 가능성이 예. 크죠 이제는. 그래서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간극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라는 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있었던 것이고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뭐 전문가들이 뭐 10번 넘게 만나서 회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 지난주에 공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핵심은 내는 돈, 보험료율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받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 얼마나 국민연금 보험으로 내는지 보험료율인 그 내는 돈은 올리고요. 또 받는 돈 이거의 기준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에 얻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현재 소득 대체율은 40%니까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에 저의 평균 소득의 약 40%를 은퇴한 다음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받는 연령은 더 늦게 준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68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 없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요. 반면에 그 보험료율 내는 돈은 9%로 25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출산 인구 절벽 여파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약 8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요. 고령화 진행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무려 240만 명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내는 돈은 올리고 또 받는 돈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표된 안에는 받는 돈은 그대로 놔두고 네. 더 늦게 받는다라고 바꾼 거거든요. 이게 참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예. 소식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는 돈은 올라가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고 대신 받는 시기가 더 미루어진다라는 게 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초안 핵심이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그 이후로도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결정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밑그림은 나왔지만 사실은 또 이게 진통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먼저 지금 현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러다가 국민연금 나 못 받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실 걱정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원래는 선진국들이 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캐나다에서 쓰는 방식으로 적립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 일을 하면서 내는 국민연금이 그대로 나라에서 그거를 적립하고 있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까지 얻어서 저 은퇴한 다음에 저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적립식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부과 방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데 이게 현재 은퇴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은퇴한 다음에 제 후속 세대가 일하면서 내는 국민연금이 저한테 오는 것이고요. 이런 부가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합친 부분 적립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55년에 고갈이 된다는 것은 적립식으로 적립돼 있는 부분이 고갈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고갈이 돼도 부가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가 내는 식으로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 지급은 가능한데요. 문제는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 새로운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적립식 부분의 고갈 시점을 갖다가 최대한 늦추자. 지금 목표는 2093년까지 늦추자는 건데 이게 현재 20세 청년들이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균 수명까지 더했을 때 그게 2093년이라서 그때까지로 늦춰보자는 구상이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특히 많이 보험 내는 돈을 올리고 그다음에 받는 연령은 늦추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을 지금 그냥 놔뒀잖아요. 이걸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내는 돈도 그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팽팽하게 노동계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쪽하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오네요. 역시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박상훈님, 늦게 받으면 노인들은 연금 받을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 배선웅님은 그럼 퇴직 나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연금 문제지만 사회 제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냥 뭐 단순히 하나 해결한다고 하나가 또 탁탁 처리가 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정년 연장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